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살다 보니 운 좋게 아파트 값이 올라서 어느덧 10억 자산가가 되셨네요. 주변에서는 다들 부럽다고 난리일 겁니다. 역시 집 한 채는 있어야 해. 너 이제 노후 걱정 없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깨가 으쓱하시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10억 부자가 됐는데 왜 여러분의 삶은 10년 전과 똑같이 팍팍합니까? 마트에서 고기 한 근 살 때 가격표 먼저 보고 외식 한번 하려면 손이 떨리는 그 현실. 전혀 안 변했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10억짜리 비싼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통계상으로만 부자인 종이 부자로 살다가 결국 70세가 넘어서도 단순 노동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10억을 죽은 돈에서 산 돈으로 바꾸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3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땠나요? 30대에 은행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해서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원리금과 이자 떼었습니다. 남은 돈으론 자식들 학원 보내고 입히고 먹였습니다. 나중에 집값 오르면 보상받겠지. 자식 잘 키워놓으면 효도하겠지.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로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참아가며 독하게 견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자식은 독립했고 정말 아파트 값은 올라서 1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갑이 넘은 당신의 손에 쥔 현금은 얼마입니까?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건강보험료에 재산세 내고 나면 오늘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편하게 마실 여유조차 없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겉으로는 10억 자산가지만 실상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옥 같은 노후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파트 팔고 저렴한 곳으로 이사가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틀린 말 아닙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빚 갚는 법과 자식 뒷바라지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단 한 번도 내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투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 수억 원이 내 손에 쥐어졌다고 칩시다. 투자 근육이 없는 사람이 그 큰 돈을 주식이나 ETF에 턱턱 넣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설령 큰맘 먹고 넣었다 해도 뉴스에서 주가 폭락한다는 소리 한번 들리면 밤잠을 설치고 배당금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까요? 30년 빚쟁이 인생으로 굳어진 당신의 뇌는 그 변동성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집은 있는데 돈은 없고 투자는 무서운데 일은 해야 하는 상황. 결국 10억짜리 아파트를 발밑에 깔고 앉은 채 다시 최저시급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섭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아파트 지키고 자식 키운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요? 아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갑자기 수억 원을 주식에 넣으라는 무책임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투자 근육을 지금부터라도 아주 조금씩 재활치료하듯 길러야 합니다. 첫째, 아파트라는 돌덩이에 갇힌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큰 돈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굴리려 욕심내지도 마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대박 수익이 아니라 마비된 투자 근육을 살리는 재활훈련입니다. 10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단돈 5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원금에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내 노동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본의 수익이 내 통장에 찍히는 경험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평생 내 몸을 써서 시간을 갈아 넣어본 월급 300만 원은 익숙하시죠? 하지만 내가 잠든 사이, 내가 여행하는 사이, 내 돈이 벌어다준 배당금 30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작은 30만 원이 뇌에 각인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돈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구나라는 이 감각을 아주 작게라도 먼저 익혀야 합니다. 이 근육이 없으면 나중에 수억 원을 굴릴 때 하락장 한 번에 심장이 멎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경험이 수억 원을 다룰 수 있는 거대한 근육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많은 분이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는 물려줘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당당하지 못한데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금 흐름이 없어 비참해진 당신이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당신이 지켜낸 그 아파트는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족쇄가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당신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유산은 10억짜리 등기 권리증이 아닙니다. 부모가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유있게 손주 용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 경제적 품격입니다. 지금 자식에게 들어가는 과도한 지원을 끊고 그 돈을 당신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셋째,
죽을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이제는 몸으로 때우는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구르는 자본의 성질을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나는 안전하다며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건 안전한 게 아니라 가장 게으른 선택입니다. 물가는 매년 무섭게 치솟는데 2에서 3% 남짓한 이자에 만족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노후 자금을 매일 조금씩 상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이라는 이름의 안전한 감옥에 갇혀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그 안일함을 버리십시오. 주식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투자가 무엇인지 눈을 뜨셔야 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빚 갚는 데 썼던 그 지독한 성실함을 이제는 당신의 돈을 공부하는 데 쓰십시오. 공부하지 않는 자의 돈은 결국 공부하는 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하고도 명확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유튜브 속 흔한 조언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대본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오늘이 될 것이고 피하고 싶은 당신의 잔인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평생 일궈온 10억짜리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 병원 갈 돈이 없어 쩔쩔매고 70세가 넘어서도 다시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끌려나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숫자로만 존재하는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건 통장 잔고 속 0의 개수가 아니라 매달 내 지갑을 채워주는 살아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산의 액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자산이 나를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당신의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10억이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찔렀다면 당신은 이제 진짜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